아, 지치네요. 그전에 했던 말을 똑같이 계속하고 있으니까 좀 지치네요.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굳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니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일단 정리한 거니까 내용은 공유를 해야 되겠고. 일단 그러면 바로 다음 분 누구 하실래요? 제가 해도 되나요? 네. 네. 저는 파트 2에서 이제 따라해보기, 노션의 테이블 뷰 만들기부터 해볼 건데요. 음, 앞, 이거 정리하면서 보셨겠지만 이제 앞에 보면 테이블, 보드, 갤러리, 리스트, 캘린더 이 5가지 뷰를 저희가 써왔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따라해볼 뷰는 테이블 뷰인데요. 테이블 뷰는 이제 표 형태의 뷰를 제공하는데 각 행이 하나의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즉 사진의 테이블에는 영어를 가르쳐 드려요, 영상 편집을 가르쳐 드려요, 그리고 노션을 가르쳐 드려요. 이렇게 3가지의 페이지가 있고요. 첫 번째로 테이블 라인, 인라인 한번 선택해 볼게요. 저는 여기다 테이블 인라인을 삽입을 했는데 여기 제목 없음 언타이틀 부분에 테이블의 이름을 적으면 되는데요. 여기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재능을 팔아요. 가격 포함을 한번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적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제에 맞춰서 3개의 열을 4개로 만들어 보자 하면 얘는 열이 이제 3개인데 추가를 누르면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행과 열 추가를 해보면 열 첫 행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열 제목을 마우스로 이제 클릭을 하고 이름 변경 창이 뜨면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다가 다시 또 변경을 해봤어요. 재능을 팔아요. 그리고 3번째로 데이트 속성 추가하기. 이제 2번째 행의 태그가 예제랑 동일해서 저는 그냥 넘어갔고요. 4번째 행의 파일스를 예제와 같이 판매 기간으로 변경을 해봤어요. 여기 판매 기간으로 변경을 했죠. 그래서 아까 지연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속성을 누르면 이제 계속 변경할 수 있는 걸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날짜 속성을 변경을 해서 판매 기간을 날짜로 저는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4번째로 넘버 속성 추가하기. 판매 기간 열 우측에 여기에 플러스 부가 뜨거든요. 편집을 누르면.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가격으로 바꾼 다음에 속성을 다시 숫자로 선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가격으로 바뀌었고 얘가 숫자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테이블 속성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았고 이제 테이블에 내용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트 속성 지정하기. 데이트 속성에 이제 빈칸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커서가 생기는데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태그열이 저희는 예제를 보고 하니까 색상이 다를 수가 있는데 노션에서는 색상을 랜덤으로 부여한다고 합니다. 판매 기간 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나는 일정을 표시하기 위해서 설정이 필요한데요. 판매 기간 열의 첫 번째 칸을 클릭을 하고 설정 화면에서 끝나는 날짜를 이제 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꺼져 있는 거를 이렇게 키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일정을 지정할 수 있게 변경이 되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끝나는 날을 알아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제처럼 7월 31일에 끝나는 걸로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 만들어 보면 영어를 가르쳐 드려요, 편집 가르쳐 드려요, 노션 가르쳐 드려요 하고 이런 식으로 태그 넣고 판매 기간 넣고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속성을 적용을 하면 이 위에서 가격만 지금 적혀 있지 않잖아요. 얘를 6번에서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요. 가격열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해당 숫자가 들어있는데 마우스를 가져가면 그림처럼 1, 2, 3이라고 적힌 버튼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떤 통화인지 뭐 원인지 위엔인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2만 원, 5만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하나로 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제 이 태그들의 색상을 변경을 해볼 건데요. 아까 랜덤으로 태그색이 부여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나는 다른 색을 설정을 하고 싶다 하면 이제 태그를 눌렀을 때 점 3개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많이 익숙한 색상 선택칸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색상을 알아서 선택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그 페이지 열기 메뉴를 활성화하는 건데 이렇게 뭐 페이지 하나에 열기 버튼 가져가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켜진다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 3의 따라해보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나만의 독서 습관 쌓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이 독서 습관 쌓기는 독서 일지를 기록하는 거랑 책의 밑줄을 기록하는 걸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 독서 일지를 보면 페이지 만들기. 저희는 이제 2가지 목표를 위해서 테이블 블록을 사용을 할 거예요. 첫 번째로 빈 페이지를 만들어 보자. 방법은 아까 지연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여기 새 페이지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어플에 들어가서 페이지 추가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새 페이지를 만들고 이제 빈 화면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 되는데 저희는 독서 일지랑 책의 밑줄을 기록을 해봐야 되니까 이제 저는 이모티콘을 한번 골라봤고요. 추가한 빈 페이지 커버 이미지랑 아이콘을 배치를 하고 뭐 원하는 사람은 이제 커버를 또 설정을 하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의 갤러리에서 템플릿을 저는 설정을 해서 이렇게 원하는 템플릿을 설정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속성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템플릿이 이렇게 빈 게 나와요. 그래서 얘네를 다 삭제를 하고 이제 속성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속성 들어가서 태그 들어가고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노션에서 못 찾아가지고 교재 캡처로 대신했는데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 카드를 만들어서 독서일지 카드를 만들면 되는데요. 커버 추가하고 바꿔서 이제 아까 지아님이 설명해 주신 언스플래시에 들어가서 북 단어를 검색해서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 이미지로 설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반복해서 책의 밑줄 페이지를 만들면 이제 2가지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독서일지의 세부 페이지를 설정할 건데요. 독서일지 카드를 클릭을 해서 세부 페이지를 만들 건데 페이지 화면에서
뭐 슬래시를 입력하고 탭을 검색해서 테이블 인라인을 선택을 하면 여기서 또다시 속성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선택하고 새로 추가할 속성에는 여기 제목, 상태, 장르, 키워드, 작가, 날짜, 별점, 리뷰, 표지 이렇게 9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전부 입력을 하면 대략 이런 화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입력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직접 테이블에 항목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제목 입력 부분에서 열기 버튼이랑 연결된 페이지에서 입력을 하거나 그래서 데이터를 독서일지 내용을 추가하기 하면 이제 테이블 블록에서 뭐 새로 만드는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하는데 untitled 아마 한글로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 빈 칸을 책 제목으로 바꿔서 장르, 날짜, 리뷰, 별점, 상태, 작가, 키워드, 표지 이 순서대로 내용을 입력을 하면 돼요. 사실 순서 안 지켜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예시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읽는 중 보기를 이제 정렬이랑 뷰 추가하는 걸로 해볼 건데 이제 전체 보기에서는 입력한 모든 책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내가 읽고 있는 거랑 다 읽은 책을 구분을 하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쓰면 돼요. 정렬하는 방법으로는 상태 타이틀 영역을 선택을 하면 이 정렬이라는 버튼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상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뷰 추가하기를 선택해서 또 뷰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읽는 중 보기로 이름을 바꾸고 종류는 테이블로 선택을 해서 이제 뷰를 추가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 전체 보기에 읽는 중 보기가 새롭게 추가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읽는 중 보기 요 부분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읽는 중 보기만 필터링을 하고 싶다 하면 설정 버튼에서 필터 버튼을 클릭을 하거나 필터 버튼을 클릭을 해서 다시 팝업 메뉴에서 필터를 추가하기를 선택을 하면 돼요. 이 버튼, 점 3개 버튼 눌러서 필터 메뉴를 실행을 하고 여기 필터 추가하기를 누르면 이제 필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개 입력 박스 중에서 첫 번째는 설정한 속성 항목인데요. 상태를 설정을 해서 두 번째 박스가 자동으로 IS가 아니라 LS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변경이 되면 세 번째 박스에서 읽는 중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다음 화면처럼 읽는 중으로 상태가 변한 것만 이제 필터링 걸 수가 있어요. 추가로 이제 필터링은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8번째로 내 서재 만들기가 있는데요. 온라인 서점의 아래 사진처럼 온라인 서점의 내 서재와 같은 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독서일지 만들기랑 동일한 과정으로 이제 뷰 추가해서 이름은 뭐 내 서재로 하고 종류는 갤러리 그리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뭐 뷰를 새로 만들어 주고요. 속성을 통해서 카드 프리뷰를 이제 표지로 설정을 한 다음에 카드 사이즈는 작게 하고 이미지는 ON을 켜면 아래와 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 편집할 때 시간이 없어서 저는 실제로 해보진 않았고 그냥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저도. 그 다음으로 이제 책의 밑줄 기록하기가 있어요.
이 밑줄을 추가해 볼 건데, 이전에 만들었던 나만의 독서 습관 쌓기 페이지에서 책의 밑줄 카드를 클릭을 해서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하고, 세부 페이지를 만들면 또 탭을 검색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인라인 요거를 추가를 해준 다음에 속성에 들어가서 이름을 속성을 다음처럼 뭐 켜고 끄고 하는데 제목, 태그, 날짜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책의 밑줄 화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고요. 여기서 밑줄을 입력할 때는 제목, 태그, 날짜 항목을 입력한 다음에 얘를 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자기가 뭐 원하는 대로 밑줄을 적은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을 하면 이렇게 쭉 밑줄들이 쌓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제목의 밑줄에도 이제 밑줄이 별도로 입력되는 거는 태그 주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뷰를 추가하기. 특정 카테고리만 보기인데요. 전체 밑줄 외에 새로운 뷰를 추가를 해보자면 철학 태그를 부여한 밑줄을 모아보기 하고 싶다면 이제 뷰 추가해서 테이블 들어가서 만들기 하고 뷰 이름은 또 철학 모아보기로 설정을 하고요. 이번에도 필터 기능을 사용해서 철학 뷰만 이제 보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철학들만 이렇게 모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터를 설정하면 이제 연도별로 밑줄을 모아보는 게 있는데 아까 앞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추가를 하고 뷰 이름은 2016 이게 16년에 만들어졌나 봐요. 그래서 2016 밑줄 모아보기 뷰 종류는 또 테이블로 해서 날짜 타이틀 영역을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팝업 메뉴 들어가서 필터를 추가하는 걸 선택을 합니다. 이제 필터를 입력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날짜 선택하고 ISF부터 이게 영어 단어랑 섞여 있어서 한글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용은 따왔고요. 다음처럼 이제 총 모아보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파트 3 정리한 것 중에 이 나만의 독서 습관 쌓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서도 살짝 새로 이해하는 게 있긴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이어트 다이어리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대충 기초 대사량, 삼시세끼 칼로리 기록, 운동 칼로리 기록, 다이어트 정보 이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따라 해보자면 또 칸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선 또 이거 만들려면 페이지를 추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빈 페이지를 만들기를 할 건데 새 페이지 아니면 페이지 추가 버튼을 눌러줘요. 이렇게 누르면 빈 페이지가 나오고 커버랑 아이콘을 언스플래시를 활용해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은 다이어트 다이어리로 작성을 해주고 여기에 필요한 내용은 나의 기초 대사량, 삼시세끼 칼로리 기록, 운동 칼로리 기록, 다이어트 정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각 페이지로 만들어 줄 건데 이제 빈 공간에 그 플래시를 눌러줘서 요 창을 띄운 다음에 페이지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애들이 페이지로 전환이 돼요. 그 다음에 아이콘을 한 번씩 바꿔볼 건데 이 버튼을 누르면 아이콘 바꾸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변경을 하면
네, 저는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 화면 입력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기초대사량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기능을 입력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테이블 인라인 블록을 추가하고 또 제목을 기초대사량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속성을 이 5가지로 한번 바꿔주면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에서 이렇게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항목을 입력할 건데 가상의 인물을 설정을 해가지고 기초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남자, 체중은 70, 키는 180, 나이는 28 이렇게 입력을 해준 다음에 공식 함수 기능을 이용해서 기초 대사량을 계산을 할 건데요.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남자를 설정을 했으니까 이 공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다음에 기초 대사량 필드를 여기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공식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책을 보니까 여기 수식 입력 부분에 입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게 정상이다 라고 책에서 했는데 이게 여기가 텍스트로 입력이 되어 있어서 실제 입력한 숫자를 넣으면 이제 에러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에러가 떠가지고 다시 책에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저는 여기가 더니 버튼이 생성이 돼야 되는데 더니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완료를 하면 이렇게 계산이 자동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입력 값을 이렇게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도 있는데 자동으로 입력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동으로 입력하기 위해서는 프로프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프 함수는 원하는 필드의 이름을 입력을 하기만 해도 이제 그 값을 자동으로 가져와 준다고 하는데요. 프로퍼티의 값을 가져오는 게 이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해서 입력을 해보면 아까 처음에는 이 공식이었는데 프로프 함수를 적용을 하면 이런 함수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입력을 해도 아까처럼 자동으로 산출이 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삼시세끼 칼로리를 기록을 하자고 하는데 다이어트 다이어리 첫 화면에서 두 번째 삼시세끼 칼로리 기록을 눌러서 개인 페이지를 펴주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표를 눌러서 또 이런 빈 칸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처음에 계산했던 기초대사량 산출 결과를 불러와야 되는데 또 속성을 아래와 같이 5가지로 설정을 해주고 하면 이제 속성이 하나씩 설정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먹은 칼로리를 입력을 해야 돼요. 뭐 아침, 점심, 뭐 저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입력을 한 다음에 칼로리 필드를 칼로리 필드 아래에 클릭을 하면 이제 수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희 엑셀에서 쓰는 것처럼 sum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칼로리 합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얘가 sum인데 이렇게 하면 합계가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필터를 설정해 볼 건데 이제 특정 날짜 입력한 정보만 보고 싶다 해서 필터를 한번 입력을 해볼 거예요. 얘가 필터고요. 여기서 필터 추가하기 누르고 첫 번째 박스에는 날짜를 쓰고 두 번째는 IS 쓰고 세 번째는 엑스트라 데이터 마지막에는 뭐 7월 12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7월 12일에만 먹은 그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캘린더 뷰를 추가해 볼 건데요. 캘린더 뷰는 뭐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한번 캘린더에 작성해 보자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뷰를 추가하기 버튼, 캘린더 뷰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항목에서 이제 캘린더를 선택을 하고 이름은 이제 캘린더 뷰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캘린더가 나왔고 이 캘린더에다가 운동 칼로리를 기록을 할 건가 봐요. 아, 이 캘린더는 이제 이 앞에 나온 칼로리들을 이 캘린더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운동 칼로리 기록을 할 건데 또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표를 눌러주고요. 이 표를 만들어 준 다음에 이 이름 태그 이런 속성들을 순번 날짜 운동 메모리 메모 이런 속성들로 한번 변경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응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입력을 한 다음에 칼로리 필드 아래에 클릭을 하면 수식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썸을 활용을 해서 칼로리 합계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캘린더 뷰 추가하기. 제가 계속 캘린더 뷰를 추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캘린더 뷰를 추가하면 이런 캘린더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캘린더 뷰 속성에 들어가서 운동이랑 칼로리 항목을 켜면 이런 식으로 캘린더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정보 기록하기.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넷에서 얻은 다이어트 정보를 기록을 할 건데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저는 검색을 해가지고 이런 그 기사를 인베드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좀 넓게 조절을 해봤고요. 최종 모습은 네, 총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 리스트를 만들 건데요. 이건 우철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금방 끝났거든요. 첫 번째로 페이지를 추가할 건데 투두 리스트는 이런 거 저희 많이 익숙하게 보셨죠? 이런 건데 갤러리 뷰를 생성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서 이런 페이지를 한번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투두 리스트의 보기 부분을 추가해서 밑에 그림과 같이 일의 우선순위 제목을 선정해서 이거에 따라서 순번을 지정해서 카테고리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입력 페이지를 추가를 해서 아래 항목에 상세 내용을 저희가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할 일 목록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날짜 설정을 위해서 시간 포함 옵션을 ON으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시간은 새벽 6시로 설정을 해봤고요. 리마인더를 누르면 이제 원하는 시간에 알람을 설정을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 알람은 이제 뭐 핸드폰 어플을 깐다 이럴 때 앱에서 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에 명상하기를 내가 진행 중이다. 근데 명상을 다 끝냈어. 이때 명상을 마치고 칸으로 옮겨서 끌어주면 완료 칸으로 쉽게 옮길 수가 있는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옮겨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성취 칸이 있는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그 성취 항목으로 옮겨주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 그 다음에 캘린더 뷰 추가하기. 캘린더 뷰에 추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일정을 입력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두리스트 협업하기. 이제 투두리스트가 리마인드 기능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마감 날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팀원들이랑 노션을 함께 공유하고 있으면 일정을 좀 더 획일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초청 사용자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가 있는데요. 뭐
모든 권한을 넘겨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기능만 골라서 넘겨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한번 게스트로 추가를 해봤는데 여기 칸에 이메일을 적고 초대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체 허용된 상태인데 추가된 이메일은 편집까지는 허용한다. 이렇게 설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이메일에 들어가서 초청을 응답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런 메일이 한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릭했더니 여기를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해서 갔는데 이제 저는 계속 나 뭐 하고 있어. 컴퓨터를 쓰고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노션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참고 자료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자기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차를 지나서 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한데 저 넥스트 버튼이 있어서 그걸 누르면 이런 어플을 다운받으세요. 페이지가 나오는데 저희는 어차피 웹 화면으로 쓰니까 곧장 입장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속을 했을 때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새로운 항목을 추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진행 중 그룹에 주간회의 참석하기 항목을 추가를 할 건데요. 상태는 진행 중이고 주간회의 참석하기 카드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커버도 변경하고 이모티콘도 넣어보고 담당자도 저랑 아까 제가 추가한 그 계정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날짜는 21일 오후 3시로 한번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일정 관리 뷰를 변경을 해볼 건데 캘린더에서 방금 추가한 요 주간회의 참석하기를 확인을 하면 뭐 이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제 6분 남았는데 얘를 6분 안에 못할 것 같거든요, 사실. 네, 그러면은 한번 껐다가 다시 바로 켤게요. 네. 네.